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인슬레이블의 스피닝 로드, 라이트 게임용 스피닝 로드 하미자미와 비테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미자미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미자미라는 로드는 6.4피트에 86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그 헤드나 메탈 지그를 위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라인은 0.5호, P 라인 기준으로 0.5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랭크는 데지노사의 블랭크를 사용했습니다. 풀카본 블랭크고요. 초고감도 블랭크로 매우 유명한 회사죠. 그리고 가이드는 티타늄 가이드에 링은 토르자이트를 채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테슬러입니다. 비테슬러는 조금 더 깁니다. 7.4피트. 무게는 하미자미하고 3g 차이가 납니다. 89g이고요. P라인은 0.4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역시 가이드와 블랭크는 동일한 가이드와 블랭크를 사용했습니다. 두 로드가 크게 보자면 지그 헤드나 또는 메탈 지그를 사용하는 그런 낚시에서는 이 하미자미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이런 플러그 종류, 작은 크랭크나 또는 탑워터 내지는 이런 립이 달려있는 저크베이트 종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더 길이가 긴 비테슬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로드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로드가 모두 동일하게 감도가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초고감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미자미 같은 경우는 지그 헤드 1.5g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바닥이 만약 돌바닥이나 딱딱한 바닥으로 되어 있다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약한 입질로 느낄 정도로 매우 감도가 높습니다. 또한 바닥이 수초인지 또는 해초인지 돌인지 모래인지 이런 것들도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감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베이트를 씹어서 공격하는 형태의 고기들은 당연히 감도가 전달이 되겠지만 베스나 농어처럼 삼키는 형태의 고기들은 사실은 감도가 좋지 못하면 이 삼켜서 들어가는 느낌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로드 모두 어떤 고기의 입질이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압력인데요. 이 라이트 게임용 로드라고 해서 사실은 전갱이나 볼락과 같이 작은 물고기만 잡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에서 저희가 볼락, 전갱이 낚시를 하다 보면 넙치농어라고 하는 농어과의 아주 큰 대형 어종이 공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얇은 줄과 그리고 경량의 채비를 던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로드로 그런 대형 어종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은 당황하고 줄이 터지거나 또는 제압을 하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목표로 했던 어종은 아니지만 그런 대형 어종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고 또 랜딩해서 우리한테 어떤 기록어를
기록으로서 남겨질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 또한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로드 모두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남해안 지역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농어나 부시리를 거뜬히 제압할 정도의 충분한 제압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에 가장 먼저 릴리즈했던 라이트 게임의 서막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아마 로드의 휨새나 그리고 대형 어종을 저희가 제압할 때 로드의 특성을 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로드는 저희 회사의 베이트 로드들 대부분이 3절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스피닝 로드는 모두 2절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절이 하는 역할은 일단 성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어종 또는 몸부림이 심한 어종들이 파이팅을 할 때 이물감을 덜 느끼고 랜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스팅이 매우 원활합니다. 이 두 로드 모두 최저 루어의 웨이트는 0.8g입니다. 사실은 0.8g의 메탈 지그나 또는 플러그를 우리가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굳이 여기에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로드의 캐스팅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슬레이블과 콜라보한 재즈 지그헤드의 경우에 가장 낮은 그람 수는 0.5g이 있습니다. 0.5g에 저희 회사의 베이티라는 소형 소프트 베이트 1.8인치인데요. 무게는 대략 한 0.5g 정도 나가는 베이트입니다. 0.5g 소프트 베이트와 그리고 0.5g 지그헤드 정도를 우리가 체결하게 되면 정확히 1g 내외가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작은 소프트 베이트도 또 하드 베이트도 역시 다 캐스팅할 수 있는 원활한 캐스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라이트 게임 낚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 라이트한 물론 무게도 경량이겠지만 무게만큼 부피도 작을 겁니다. 매우 길이도 작고 사이즈가 작은 편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1.8인치의 작은 소프트 베이트 일반적인 앵글러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입이 작은 물고기 또는 사이즈 자체가 작은 물고기가 이러한 베이트를 공격하기가 원활하다, 더 많이 공격할 거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부실이나 농어 같은 큰 고기들이 무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작은 베이트를 사용했을 때 적지 않게 큰 물고기들, 부실이나 농어 같은 물고기들이 공격할 때가 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바다에서 찌낚시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크릴새우 사이즈가 대략 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크릴새우를 바늘에 끼워서 던져 놓으면 실제로 부실이나 농어가 많은 시즌에는 이런 작은 크릴새우를 물고 그런 대형 어종들이 잡힙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라이트 게임을 하기 위한 로드로 우리가 라이트 게임에 맞는 작은 채비를 던졌을 때 작은 물고기만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예상과는 달리 큰 고기가 물 수 있는 확률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에 맞게 로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적은 무게를 원활하게 날릴 수 있도록 팁 부분의 설계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탄성이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큰 물고기가 물었을 때는 로드에 파손 등의 손상이 없이 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압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이 릴 시트가 있습니다. 이 릴 시트는 대진호사에서 설계한 릴 시트인데요. 워낙 이 대진호사의 드레스 시트라고 하는 이 시트는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마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릴 시트입니다. 파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에 감겨서 마치 내가 내 손에 맞춰서 제작을 한 그런 맞춤 그립인 것처럼 매우 파지감이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이 릴 시트의 파지감이 좋고 안 좋고가 낚시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나 부시리와 같은 대형 어종이 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제압을 하기 위해서 손에 걸리는 부하가 상당히 큽니다. 그때 파지감이 좋지 못하면 로드의 힘을, 로드의 버트를 통해서 물고기를 버텨낼 수 있는 가장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이 손에 무리가 올 수 있죠. 파지감은 단단한 파지감은 사실은 대형 어종이 물었을 경우에 물론 소형 어종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릴 시트가 파지감이 좋은 것은 대단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 코르크 소재를 적절히 사용을 했는데 이 코르크 소재는 최고급 코르크를 사용했습니다. 코르크의 무게도 가볍지만 코르크 자체가 내부식성이 높은 편이고 또 조밀하죠. 안에 공극이 많이 없으면 얇더라도 매우 단단하게 체결이 되어 있게 되는데 고급 코르크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굉장히 많죠. 잘 보시면 이 로드가 카메라에 비칠지 모르겠으나 이름과 스펙이 표기되어 있는 이 버트부에 대략 한 20cm 내외 정도는 클리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그 이외에 1절대까지 이르는 부분은 사실 가이드를 말아놓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코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고탄성의 블랭크이기 때문에 이 탄성을 유지하면서 로드가 부하를 받았을 때 휘임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커브에 얇은 코팅막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하지 않은 무도장 블랭크를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티타늄 가이드는 사실은 무게도 가볍지만 강도도 적절하고 또한 그 바다나 민물에서도 우리가 그때그때 세척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사실은 부식이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식에 매우 강한 높은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링은 토르자이트 링을 채용을 했는데요. 이 토르자이트 링이 왜 좋은 것이냐? 많은 분들이 토르자이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로드의 고급 로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텐데 아시다시피 이 토르자이트 링은 사실은 가이드 자체가 우리가 티타늄 소재를 쓰고 또 되도록 작게 만드는 이유가 무게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이 토르자이트 링을 사용하게 되면 작게 설계된 링에 이 토르자이트가 가이드에 이 토르자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경도 그리고 굉장히 낮은 마찰 계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내경 자체를 매우 넓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르자이트와 동일한 강도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링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강도일 때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충분한 내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르자이트가 아닌 링을 사용할 때는 가이드의 외경 자체를 좀 키워야 되겠죠. 그럼 그런 부분이 바로 무게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르자이트 링을 사용하는 것은 라인과의 마찰력 이런 것에도 영향을 덜 미치고, 또 큰 고기들이 물었을 때는 사실 라인과 닿는 부분은 이 링입니다. 링에 마찰이 되고 이 링들이 줄에 의해서 밑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커브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전부 다 로드와 닿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에 있는 링에 닿게 되죠. 또 이 커브와 관련해서 최적 설계된 로드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가이드의 개수가 몇 개냐, 가이드가 많으면 고가 로드이고 가이드가 개수가 적으면 저가 로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길이가 조금 짧은 하미자미는 8개의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수의 문제나 링이 무엇을 사용했느냐, 또는 가이드 자체의 소재가 뭐냐, 이런 부분도 물론 따져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잘 설계된 로드는 사실은 하중을 적절히 잘 분산시켜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높은 탄성의 소재인 고탄성 카본을 사용하는 로드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파손도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저희 로드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로드에 이렇게 휘임새를 주었을 때 가이드들이 적절히 라인과 닿아서 급격하게 꺾이거나, 내지는 가이드를 너무 넓게 배치하게 되면 이 가이드와 가이드 사이에서는 라인보다 로드가 더 휘어서 라인이 거의 블랭크에 닿을 것처럼 휘어지는 현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적절한 블랭크와 라인 사이의 거리를 띄워주는 것이 이 가이드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로드의 부하를, 무게를 분산을 시켜서 라인을 타고 로드가 적절하게 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가이드들의 위치, 이것도 수많은 테스트와 최적의 커브를 주기 위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설계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미자미와 같은 지그 헤드나 메탈 지그를 운영하는 로드들은 일반적으로는 라운드 지그 헤드, 그러니까 쉐드웜과 같은 스위밍을 하는 그런 액션들의 지그 헤드는 그냥 감으면 되는데, 감을 때는 사실은 로드의 탄성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라인과 일직선을 만들어주고 천천히 감아주는 형태의 동작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메탈 지그나 또 이런 지그 헤드 낚시를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트라고 하는 동작, 에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다트라는 동작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속에서 지그재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 이 다트의 액션을 주기 위해서 로드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지그 또는 지그 헤드가 물속에서 받는 압력이 있을 겁니다. 부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다트 액션을 주기 위해서 위로 쳐 올리는 이 동작을 주었을 때 적절하게 이 저항과 이 자체의 무게와 또 로드의 팁 부분의 휘임새가 너무 튀거나 또 너무 오지 않게끔 하지 않고 적절한 복원력으로 적절한 높이의 다트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로드가 사실은 지그 헤드나 지그를 운용하는 로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설계가 하미자미는 매우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징들은 다 유사합니다. 이 두 개의 로드는 가장 큰 차이가 길이가 비테슬러 쪽이 조금 더
긴 것이 있고요. 가이드의 개수는 1개가 더 많고 무게도 3g이 더 나갑니다. 하지만 둘 다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로드입니다. 다만 조금 더 길게 만들어진 비테슬러는 가이드의 위치나 또 로드의 팁 부분에 이 길이 자체가 비테슬러에 비해서 좀 더 길기 때문에 같은 소재이지만 길이를 길게 했을 때 나오는 특유의 그 힘, 부드러운 힘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정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그들을 보시면 이런 저희 회사의 제이보이 같은 경우는 크랭크 형태입니다. 마이크로 크랭크인데요. 립이 넓기 때문에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팁의 설계가 너무 무르게 된다면 사실은 이 채비를 운용하면서부터도 이 물의 저항 때문에 팁 부분이 많이 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대형 어종이 덮쳐서 고개를 틀어버리면 사실은 이미 많이 휘어져 있는 팁 부분이 더 급격하게 휘면서 잘못하면 파손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또 탑워터인 이런 수프라와 같은 채비들이 물 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물 밑에서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와서 물고 물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입질에서도 로드의 팁 부분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겁니다. 특히나 저크베이트의 어떤 트위칭 또는 저킹과 같은 동작을 할 때 이 립에 적절한 물의 저항, 그것을 로드의 팁으로 가볍게 우리가 트위칭이나 저킹 액션을 줬을 때 너무 튀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운영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플러그용 로드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 비테슬러는 잘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카쿠 사장님의 표현을 들자면 립이 있는 미노가 물을 밀어내는 그 물에 감기는 듯한 느낌을 이 비테슬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카쿠 사장님의 경우는 비테슬러 로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로드 모두 사실은 어떤 채비를 운용하기 위한 로드이다라고 제조사인 저희 회사에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길이의 차이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가 실제 운용해보고 또 카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길이가 조금 더 짧은 로드가 아무래도 토크에 더 견디는 힘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던질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하게 챔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조금 더 길게 설계된 비테슬러 쪽은 동일한 부드러움을 가졌지만 길이에서 오는 부드러운 토크, 그것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이런 경량의 플러그를 굉장히 먼 거리까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로드는 사실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시다시피 어느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느냐, 실제로 어떤 용도의 로드냐라고 하신다면 그냥 어떤 고기를 잡기 위한 로드가 아니라 얼마 정도의 무게나 크기를 가진 채비를 던질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8g까지가 맥스인 하미자미를 쓰는 경우는 8g까지 던질 수 있는, 대신에 어종은 대상에 상관없이 어떤 어종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테슬러 역시 6g까지 내가 사용한다면 그 6g 이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채비와 또 잡을 수 있는 모든 어종에 모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저희가 테스트상 송어를 했고요. 가을에는 농어나 부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스 당연히 가능합니다.
베스 쪽에서 쓰시기에는 이 하미자미도 매우 훌륭한 스피닝 태클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압력 자체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7, 80cm의 농어나 부시리가 제압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런커 사이즈의 베스를 제압하는 데도 무리가 없고요. 심지어 저와 같은 경우는 이런 경량의 8g 미만의 애기를 이용해서 무늬 오징어나 갑오징어 낚시에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적절하게 제조사가 밝힌 라인과 그리고 채비, 던지는 채비의 무게를 지킨다면 로드를 쓰시는 데 있어서 어종 또는 대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쓰실 수 있는 매우 범용성이 높은 그런 스피닝 로드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두 로드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